자, 문제집. 자, 182페이지 29번입니다. 29번. 자, 요약집은 92페이지인데, 자, 저를 보세요. 시공자 선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합이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저를 봐요. 조합이 이렇게 조합이 할 때. 아시겠죠? 또는 뭐라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누가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세 번째는 뭡니까? 예외적 시행자가 할 때입니다.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조합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아시겠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선정하고요. 만약에 인원수가 100명이 이하일 때는 정관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이고요.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얘는 규약으로 하고, 규약으로. 이해됩니까? 얘는 예외적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이후에 선정합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 그 책이 잘 나온 그 내용 다예요. 그것이. 아시겠죠? 조합은 조합설 인가 후에 선정하고요. 그래서 선정 방법은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 100명 이하일 때는 정관으로 하고요. 2번 도시 환경이, 자,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언제 한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하고요. 방법은 규약이고요. 3번 예약은 예외적 시행은 예외적 시행자로 지정 고시 후에 한다. 그리고 자, 예외적 시행자로 할 때 선정 방법은, 자,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따라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하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했다면 추천하는 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그 말이죠. 4번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때는 기존 현재 있던 철거에 관한 계획도 함께 포함을 시키라 그랬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 내용 다니까요. 29번 시공자 선정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조합은 조합설 인가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국장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건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2번 조합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할 수 있다. 3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받은 후 경쟁입찰이 아니고 규약. 틀렸죠. 규약의 방법을 하죠. 규약.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답 3번. 4번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건 예외적 시행이죠. 예. 밑에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한다. 맞죠? 5번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알겠죠? 자, 30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저겁니다. 안전진단입니다. 자, 책 봐요. 책 보시면, 자, 7절 바로 옆에 있죠. 안전진단 의무.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 있고요. 2번은 뭐냐?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권할 때는 직권한 자가 강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요건의 의미가 없죠. 두 가지입니다. 정비계획에 수립시가 도래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니은 10년 몇 년, 10년 몇 년, 10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는 동의여건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직권을 합니다. 직권은 동의가 없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한 때 몇 년? 10년. 그리고 2번은 뭐냐? 뜬금없이 생각도 없었는데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하는 자는 무조건 공통점이 뭐냐?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입니다. 10분의 1 이상. 이럴 때 하나만 볼게요. 기억. 정비계획에 입안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줄거세요. 제한하기 전이죠. 제한한 후에 아니죠. 뭐뭐 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뭐뭐 하기 전에. 10분의 1 동의받아 요청.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끝에. 두 번째 줄에
부동산이 신청하기 전이죠. 줄거세요. 뭐뭐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10분의 1 동의 요청, 디귿도 10분의 1 동의 요청, 리을도 10분의 1 동의 요청이다. 공통점은 뭐라고요? 10분의 1. 쌍가로 2번. 안전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의무적이고 요청하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3번. 1번. 시장군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면은, 자, 요청이 왔는데 요청하는 거, 야, 이건 내가 알아.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순간 바로 그냥 반려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잘 몰라. 알았을 때 확인해 볼게. 라고 2번.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언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않겠다, 하겠다, 언제 하겠다 결정하여 뭐라고요? 통보합니다. 얼마나에? 30일 내에 통보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맨 끝에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한다 모를까? 안전진단 대상은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입니다. 아시겠죠? 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택단지 내 건축물이고요. 두 번째,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문적입니다.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총 4가지인데, 기억, 천재지변일 때. 천재지변은 방금 바로 재건축 해야 되겠죠. 언제 안전하냐고 다 넘어갔는데 벌써 건물이. 맨 끝에 누가 인정? 시장군수가 인정입니다. 니은 사용 금지 필요해요. 라고 누가 인정? 시장군수가 인정. 디귿,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다면 70-80%가 충족했다면 나머지 1-20%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리을, 불가피하게, 원래는 필요 없는데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거, 애초부터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할 필요가 없다. 제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안전진단 구분은요, 구조 안전성 평가가 있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가 있다는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번 절차. 1번 시장군수는 천지조사, 즉 임장활동이죠. 천지조사를 통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되면, 만약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은 본인은 결정만 하는 것이고 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 다음에 니은 공단, 디귿 연구원인데 특히 기역에 주로 합니다. 기역으로부터 하게끔 해서 니은이나 디귿 보고 나중에 안전성, 다시 말하면 적정 검사를 의뢰하거든요. 2번.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요. 하고 난 결과물은 시장군수와 요청하는 자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요청에 의해 안 했다면 시장군수에게만, 요청을 했다면 둘 다에게 가야 되겠죠. 3번.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받았죠. 이럴 때 이겠죠. 자, 두 번째, 니은의 공단, 디귿의 연구원에게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4번,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도시군 계획인데 아직까지 정비법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도시계획이에요. 아직까지는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요. 5번 시군구는 구청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특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도 결국 같은 말입니다. 시장군수도 특시, 특도 시군구. 얘는 뭡니까? 특시, 특도 시군구 중에서 위로 가는 것은 시군구가 특강도한테 가기 때문에 쓴 겁니다. 여기는 특시, 특도가 포함이 안 되죠. 시군구는 누구한테? 결정했다면 누구한테? 위에 특강도에게. 그죠? 구는 특강, 시군은 도죠. 바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위로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도유사는 공단 연구원에게 거꾸로 다시 윗사람이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전부 다 하는 것이죠. 전부 다. 7번. 국장은 시도에게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나한테 갖고 와 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또 국장이 거꾸로 시도가 적정성 검토했다면 별 문제 없는데 안 했다면 국장이 시도 보고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또 요청할 수 있다. 그만큼 재건축에 비리가 많다는 겁니다. 8번 특광도는 반대죠. 그럼 밑에 시군구가 나오겠죠. 특광도는 시군구에게 밑에 시행결정의 취소 등 조치를 요청 동원하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적정성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재건축해서는 안 돼. 취소해! 라고 시군구 네가 결정했으므로 취소 너가 해야 하는 것이지 특광도가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결정했으니까 너가 취소해 라고 요청받은 시군구는 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응해야 된다는 것까지 보고, 자, 문제 풀겠습니다. 30번에 여러분 풀어주세요. 이거는 뭐 숫자 나오는 거니까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 대상이다. 맞죠? 2번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밑에 3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 3번 시장문서는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요청로부터 10일이 아니고 30일 내에 결정해서 통보하고요. 4번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문서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아니죠? 안전진단 실시를 제외할 수 있다. 5번 시도지사는 틀렸죠? 시장 군수는 뭐라고요? 시장 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할 수가 있다. 일 때 시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입니다. 32번 안전진단입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시군구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특강도 아니죠. 저를 보세요. 안전진단 결정을 하고 안전진단이 필요 없으면 말고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전문가인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그죠? 전문기관 의뢰하는 것이지 특강도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죠? 2번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죠. 그죠?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할 수 있고 공단도 할 수 있고 연구원 다 할 수 있죠. 3번 시장문서는 안전진단의 결과만을 고려하여 아니죠. 안전진단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예. 요것만 틀렸죠. 4번 특광도는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직접 끝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만약에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특광도는 시군구에게 취소 등을 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받은 시군구가 취소하는 겁니다. 응해야 했으니까요. 특광도가 취소하는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5번 시장문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시장문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33번은 뭐 절차니까 절차 통해서 해 주시고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이건 보면서 할게요. 추진위원회. 저로 봐요. 추진위원회 뭡니까? 추진위원회 몇 글자예요? 그래서 몇 명이야? 5명 이상. 5명 이상. 그 다음에 무슨 동의? 과반수 동의, 시장군 승인.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5인 과반수 동의, 시장군 승인. 시작. 5인 과반수 동의, 시장군수 승인. 한 번 더 시작. 5인 과반수 동의, 시장군수 승인. 그런데 여기에 저로 보세요. 가로 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왜? 소규모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보세요. 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추진위를 왜 결성하죠?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개발법상 조합은 추진위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법상은 조합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설립하잖아요. 얘는 뭡니까? 정비구역은 조합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하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항상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추진위원회 설립. 얘네들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모인 좀 있으면 사라질 단체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언제 한다고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로주택은 제외지. 얘는 가로구역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외라는 얘기, 제외. 그래서 가로, 여러분들 보세요. 책 잠깐 봐요. 95페이지에. 95페이지 폈습니까? 쌍가루 1번에 동그라미 1번 기억 중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호 요거잖아요. 그죠? 후에 오인 가반서 동의 지정후 승인 니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왜? 나는 가로구역이지 정비구역이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쉬운 것들은 문제 보면서 할게요. 34번 추진위원회 설명 중 틀린 것 1번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공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해야 된다. 저를 보세요. 여기 있잖아. 이게 시장군수 주공 등 그러니까 1번과 2번 아닌 자가 3, 4, 5, 6이죠. 또 있죠. 예외적 시행자도 아닌 자가 이 경우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에는 설립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이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해야 된다. 다만 도시환경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나오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밑에 가반수 동의. 3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했다면은 제외죠. 그죠? 동의한 걸로 본다 말이 안 맞잖아요. 반대에서는 빠지는 거니까 동의한 걸로 볼 수가 없죠. 3번 틀렸죠. 4번 시정군수의 승인받아라. 5번 가로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96페이지 잠깐 펴봐요. 자, 추진위원회 거기 기능 보시면 1번 추진위원회 하는 업무가 뭐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합니다. 선정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니은 시장군수 선정하는 것도 시장군수 승인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 승인 받고 난 다음 국장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설계자 선정 병정 계략적인 준비 업무 운영규정 나오잖아요. 운영규정 동의서 진구 창립총회 개최 초안 작성 이런 것들 계략적인 것들을 준비 업무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35번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1번 초안 작성 2번 창립총회 개최 3번 계략적인 4번 동의서 진구 아시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5번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뭔가 얘는 느낌으로 조합원별이니까 얘는 뭡니까?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뭐 조합 설립한 이후에 뭔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 얘는 어디 있느냐? 총회 의결 사항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의결해라. 요거는 총회 의결 사항이지 추진위원회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총회에서 그러니까 조합 설립한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6번 추진위원회 기능인데요. 틀린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규정,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국장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을 선정해야 됩니다.
3번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나중에 조합 설립하면 조합이 포괄 승계하지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 다음에 4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책 봐요. 책. 거기에 중간에 보시면 이응, 그 동그라미 5번 바로 위에 있죠. 이응 나옵니까? 나오죠? 예. 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첫 번째 뭐라고요? 비용 부담 수반. 요겁니다. 첫 번째가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플러스 길죠. 그지? 그는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때, 확대 또는 축소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문제가 시험 나오면 얘는 지문이 너무 길잖아. 그죠? 기니까 예로 되는 거야. 예로 되는 거야. 짧잖아. 얘는요. 얘는 길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비용 부담을 소반하는 것 짧고, 두 번째는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시행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이게 길잖아요. 아주 두 가지죠. 이럴 때 동의 요건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만 할 때는 과반수고요.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토지 등 소유자는 과반수고, 두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들에게는 3분의 1이라는 3분의 2.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할 때 첫 번째 뭐냐고요?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얼마라고요? 과반수. 동의. 두 번째 추진위원회 동의한 사람들만 가져갈 때는 3분의 2 이상. 요거 이 이상을 동의받으라는데, 자, 4번 봐요. 4번. 자, 36번 4번.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인데는 짧잖아. 그죠? 이렇게 짧게 해도 길잖아. 질문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의 얘는 뭡니까? 과반수 아니고 3분의 2. 그냥 전부 토지 등 소유라면 과반수 맞아요. 많으니까. 구성승인의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자만 가지고서는 3분의 2. 그러면 여러분들 동의한 자는 항상 낫겠지. 그죠? 동의한 자는 또 해주거든요. 하여튼 3분의 2다. 그 두 가지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과반수 아니고 3분의 2. 5번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얼마 내?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된다. 이거는 거기 97페이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나오죠. 30일 이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37번은 자, 저를 보세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 먼저 97페이지 거기 방금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 했고요. 그죠?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동의받으라. 저리 봐. 동의. 저리 봐요. 동의받는 게 각각 다 다르죠. 그죠? 자, 재개발 도시환경은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얘는 뭡니까? 소유자예요. 개발법은 먼저 나오는 게 항상 면적. 그래서 소유자 총수는 뒤에 나와요. 얘는 반대입니다. 소유자가 먼저 나오고 면적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뭐라고요? 4분의 3, 2분의 1. 가로주택은 10분의 8, 3분의 2. 뭐라고요? 10분의 8, 3분의 2. 재건축은 단지 안, 단지 밖. 단지 안, 단지 밖. 단지 안에는 아파트가 있겠지. 그죠? 근데 이걸 재건축하게 되면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단지 안 가지고는 사업이 안 돼. 옆에 또 사야 돼. 단지 밖에 밖. 단지 밖에는 토지, 건축물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단지 밖에 있는, 만약에 여기서 토지만, 건물만, 보통 토지도 A 거, 건물도 B 거, 맞아요. 토지는 A인데, 건축물 B다. 이런 경우도 없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죠? 요런 자들은 조합은 못 됩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하여튼간에 단지 안과 단지 밖 달라요. 단지 안은 백일동, 백이동 전부 다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면적 4분의 3,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에는 그냥 앞에 없으니까 그냥 4분의 3, 3분의 2. 처음 들어봐요? 다시. 이거는 단순 암기입니다. 재개발 도시환경 뭐라고요? 4분의 3, 2분의 1. 다시 한번 재개발 도시환경 4분의 3, 2분의 1. 가로주택 10분의 8, 3분의 2. 뭐라고요? 10분의 8, 3분의 2. 재건축 단지 안, 단지 밖, 단지 안. 가반수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에 4분의 3, 3분의 2. 마지막 한 번 더. 재개발 도시환경 4분의 3, 2분의 1. 가로주택 10분의 8, 3분의 2. 재건축 단지 안, 가반수 동별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 4분의 3, 3분의 1. 그러니까 37번 여기 풀어봐 주세요. 이거 단도 암기기 때문에 내가 뭐 읽어거리도 없어요. 뭔가 지금 확 갔는데 지금 뭐가 갔는지 몰라. 그래서 책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하나만 볼게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이 이렇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뭘 받으라고요? 시장군수의 인가 받아라. 동의 플러스 인가다 그 말이 인가. 변경할 때도 인가인데 밑에 리얼 경면상을 변경할 때는 동의 안 받고, 그렇죠? 왜? 동의 받아 인가입니다. 인가 받기 위해 동의입니다. 근데 인가 안 받는 것은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그냥 무조건 신고한다. 그게 이제 기억부터 가본 나와 있죠. 일단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38번 같이 보겠습니다. 38번. 자, 폈습니까? 자, 요약집. 자, 98페이지. 98페이지. 자, 폈죠, 그죠? 개발법이 정리가 되면 똑같습니다. 요 내용이 일단은 쌍가로 3번 나오죠, 그죠? 동의 방법은 무조건 저를 보세요. 항상 동의 방법은 구두는 안 됩니다. A4 용지 크기만 하거든요. 여기다가 미리 컴퓨터 쳐놨겠죠. 그죠? 여기다가요, 최소한대로 동의합니다라고 자기 이름 쓰고 못 쓰는 것은 뭡니까? 자필 쓰고 맨 마지 인에 뭡니까? 인간우장? 아니죠. 뭡니까? 인장.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지장, 날인, 자필 서명입니다. 지장, 인장이 아니고 참 지장, 날인, 자필 서명. 지장, 날인, 자필 서명하는 무슨 방법? 서면 동의지 구두가 아닙니다. 구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기억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뭐 니은의 재건축 다 똑같아요. 저를 보세요. 이거는 개발부랑 똑같을 때 하나만 달라요. 그죠? 공유 각각. 아시죠? 한 명. 구분 소유자는 각각 미안합니다. 공유 한 명. 내가 왜 그러지? 술 안 먹는데 왜 그러지? 자, 공유 한 명, 구분 소유자 각각. 하지만 항상 공유일지라도 그 공유한 자가 구분 소유권이면 또 각각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봐요. 한 명이 여러 개, 토지 여러 개 있어도 하나, 건물 여러 개 있어도 하나. 아시겠죠? 근데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A도 공유, A, B, C, B는 D, E, F요. 그 합치면 몇 명이야? 공유 한 명이라면 공유. 토지는 A, B, C 가지고 있고 건물은 D, E, F야. 합해서 몇 명이 전부 다? 잠깐. 개들었네. 일단 토지 중에서 공유 한 명이죠. 건축물 중에서도 한 명이죠. 그럼 몇 명이야? 두 명이지. 왜? 등기부가 따로 돼 있으니까. 왜 안 왔어?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할래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유는 하나, 구분소유권은 각각 다 똑같습니다. 요것만. 요건 재건축 안 나오겠죠.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합의해서 무조건 하나예요.
아시겠죠?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다 똑같습니다. 책에 있지만. 자, 38번 같이 풀어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틀린 겁니다. 당연히 저를 보세요. 개발, 이거 기억납니까? 개발법 시간에? 국공유지 포함 제외. 국공유지 포함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포함해요. 자, 1번. 재건축 사업이죠.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 1인. 맞습니까? 2번. 도시환경, 토지의 지상권 설정하면은 소유자와 지상권을 합쳐서 1인. 맞죠? 3번. 재개발, 한 필지에 토지가 여러 명의 공유 1인. 4번.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 받습니까? 동의를 한 자로부터 양수받은 자, 취득한 자는 동의받은 걸로 간주하잖아요. 승계받는 거니까.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동의받은 걸로 본다. 틀렸죠? 2번, 5번.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이게 뭡니까? 이걸 개발법으로 표현하면은 국공유지도 포함한다. 그 말이 이것이. 자, 그 다음에 39번 보세요. 재개발. 항상 이게 문제 나오잖아요. 예를 때는 일부러라도 재개발 동그라미 해주세요. 왜?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일단은 재개발인 경우입니다. 다음 표에, 자, 조합 설립 시에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얼마냐? 일단 보세요. 1번지. 자, 1번지는 토지도 A 거, 건축물도 A 거. 한 명이죠. 한 사람 여러 개 하나니까 하나. 그 다음에 2번지는 토지는 B 거, 지상권자는 CD 거. CD 공유니까 한 명이고, 그죠? 그리고 토지와 지상권은 합해서 몇 명이 무조건 한 명. 한 명이죠. 한 명. 3번지는 EF 토지 공유죠. 하나. 건물 G 달라요, 그죠? 몇 명? 2명. 그 다음에 4번지는 A죠, 그죠? 몇 명? 없죠. 0명. 없죠. X. 왜 X요? 그치, A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하나니까 X. 그러니까 1, 2. 몇 명? 4명. 자, 40번은 여러분이 좀 풀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41번 보겠습니다.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99페이지에 3번 나오죠? 동의 철회. 먼저 책을 볼게요. 먼저 기억.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그죠? 반대 표시는 언제 하라고요? 뭐 하기 전에 하라. 인가 받기 전에 하라. 허가 받기 전에 하라. 그죠? 뭐 하기 전에 해라. 그죠? 예, 그 뜻입니다.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해라. 그 뜻입니다. 니은 다음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언제까지?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에 관한 동의인데 무조건 언제까지? 30일까지. 이 중에서 조합. 우리가 조합 설립 파트 표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만 딱 떠올려요. 조합은 30일이 지나지 아니해도, 만약에 20일 만에 하더라도 창립 초기 해체했다면 창립 총회를 30일 전에 했다라면 그 이후에는 30일이 안 지나도 철회할 수가 없어요. 뭐만? 조합만. 그러니까 조합은 창립 초기 해체하면 끝난 겁니다. 안 돼요. 나머지 가하고 다는 간접적이죠. 예. 그게 지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똑같이 해도 티귿 반대해도 똑같이 동의할 때 철회할 때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장날인 자필 설명 똑같고요. 리을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동의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그죠? 도달한 때, 또는 시장 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한 사실을 통지한 때,
도달한 때, 통제한 때, 둘 중에 뭡니까? 빠른 때.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41번. 틀린 것은 1번 동의 철회 반대 의사 표시는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 맞죠? 뭐뭐 신청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해라. 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 그 얘기죠. 2번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줄 거 봐요.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줄 거세요. 요건 조금 전에 가, 나, 다 중에 가야 가. 그쵸? 가. 3번에 줄 거 봐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거는 뭡니까? 나. 그 다음에 다 줄 거 봐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는 다. 단데.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같을 수밖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4번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데 3번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도 철회할 수가 있다? 아니죠. 할 수가 없다.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5번은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사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밑에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사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됐죠? 그죠? 예. 거기까지. 42번은 뭐 토지등 소유자 풀어봐 주시고요. 자, 43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먼저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세요. 바로 밑에 요약집 싼 걸 한번 보세요. 조합원의 자격 나오죠? 나옵니까? 거기 보시면 조합원 1번 기억.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인데 아까 했었죠, 그죠?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각각 뭡니까?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다.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하지 아니하면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팔고 나가라고 하는 매도 청구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니은 또 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이다. 가,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유권과 재산권 공유다. 공유하면 1인. 여러 명이 한 세대다. 그러면은 1인입니다. 알겠죠? 한 세대. 아버지, 어머니, 형제, 한 세대. 뭐, 한 명. 한 세대, 한 명. 그 다음에 다 조합 설립 인가 후 1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의 소유에도 뭡니까? 수인이 소유. 얘가 뭡니까? 일종의 공유.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이지. 그죠? 공유 한 명. 자, 문제 풀어봅니다. 43번입니다. 1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 아니죠. 얘는 뭐밖에 안 나오죠? 도시 환경밖에 안 나오죠. 그죠? 재건축 안 되죠. 무조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환경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아니고요. 2번 시장 원수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들어보세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끝난 거잖아요. 환원 이제 없었던 거 되는 겁니다. 그 반드시 취소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건 또 뭐야? 여러분들 97페이지 있어요. 요약집 9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동그란 3번 기억 나옵니까? 정비예정구역에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밑에 뭐라고요?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니은 취소가 되면 뭐라고요? 지체 없이 취소되었다고 고시하라.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가 국토부담도 실효가 되면은 실효고시 반드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실효가 된 거 알 거 아니에요. 그 해제가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아? 고시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3번입니다. 43번에 지금 3번.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공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하여튼 고시는 의무적입니다.
필요고시, 해제고시는 의무적입니다. 효력 발생과는 관계없습니다. 답 3번이고요. 4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여러 명이 공유했다. 각각 아니죠. 1인. 5번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합니까? 정관 변경은 자 어디 있냐면 정관 쪽에 가야 되겠죠. 100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중간에 쌍가로 5번 나오죠. 정관의 작성 명령인데 정관 작성 즉지 3번 정관을 변경. 그죠? 수립된 정관을 변경하려면은 총회 개최해서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받고 시장군수의 인가받습니다. 과반수 동의, 시장군수 인가.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어떻게 고쳐줘야 돼? 정관을 변경할 때는 조합은 동의 없이가 아니고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시장군수에게 신고가 아니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원론적인 말 나올 때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 밑에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요거 있죠. 이 중에서 정관 중에서 요거 6개를 변경할 때는 요거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 인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딱 나오지 않으면은 가반수고 여기 나오면은 3분의 2입니다. 어떻게 외웠죠? 자재예비설. 시작. 자재예비설. 자격, 제명, 예정구역, 비용부담, 정사비, 비용, 비비비는 돈, 비용하고 사업비도 돈이죠. 자재예비설, 설계자죠. 자재예비설. 시작. 자재예비설. 얘는 뭐라고요? 3분의 2가 되겠다. 3분의 2 넘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그 뒤에 아마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4번 재건축 사업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뭐냐? 저로 봐요. 볼 거 없잖아요. 일단 정비구역 아니다. 그럼 뭐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죠. 그죠? 최소한대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틀렸죠. 그죠? 예, 틀렸죠. 예.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해야 되겠죠. 2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돼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틀렸죠. 3번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 아니죠. 동의한 자만 조합원. 아시겠죠? 동의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두 개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다. 틀렸고요. 4번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여기 앞에 저를 보세요. 아까 전에 동의받아 인가받아라. 변경할 때도 동의받아 인가받아라. 하지만 경미한상 변경은 동의 없이 그냥 신고하라. 앞에 나왔잖아. 앞에 있네요. 거기 있겠죠. 한번 되면 자 97페이지 1페이지 그 리을 경미한상의 변경은 동의 없이 신고하라. 딱 보니까 나네.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은 이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동의 필요 없이 신고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편이죠. 4번은. 5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되는 비용은 시도가 아니고 누가 부담하죠? 시장 군수가 부담하죠. 군수가. 45번 재개발 사업 조합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여 시도 인가가 아니고 누굽니까? 시장 군수 인가죠. 그리고 2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해당 정비 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을 될 수가 없다? 있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99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그쵸? 있죠. 그죠? 조합원의 권리 이제 나오잖아요.
원칙이 뭐냐? 양도, 징역, 판결 등으로 권리 이전되면은 산 사람이 취득권자가 당연 조합원이에요. 근데 재건축도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요것만 2번 예외. 투기가율지구 안에 재건축만 조합원 못 됩니다. 투기가율지구만 아니라면은 재건축도 다 조합원 됩니다. 투기가율지구 안에 재건축만 조합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 조합은 안 된다. 단 상속과 이혼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상속은 다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조합은 된다. 이혼도 된다. 근데 시험에는요, 이혼을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감이 좀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과 이혼은 어떤 경우냐? 원래는 없었다가 자꾸 법 생긴 겁니다. 왜?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이혼만이 안 할 때는 이 법이 없었어요. 그냥 참고 살아. 맞아, 참고 살아. 지금 안 그렇잖아. 한 대 맞으면 이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혼할 때에, 야, 뭐 재산 분할, 내지는 위자 선고할 때, 하필이면 남편 소유로 있는 건물이 요 건물이야. 너 위자료 주고 싶어도, 이거는 너 줘봤자 너 줘 못 돼. 그래서 못 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다 돼, 다 돼. 그래서 상속, 이혼인데 시험에는 주로 상속으로 나오지, 이혼은 잘 안 나온다는 거. 물론 뭐 나와도 할 수 없지만은 주로 상속이라는 단어. 기출 문제 보면은 다 상속입니다. 상속. 그러니까 상속자가 투기를 지고 재건축 조합은 안 돼. 상속 들어간데 들어있다 된다 하면 돼요. 그리고 3번 재건축 사업 조합은 될 수 있는 경우다. 기업, 상속, 니은, 디귿, 해외 이주, 치료. 요거 있죠. 요거는 주택법은 같기 때문에 뭐 금방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5번 방금 봤죠? 2번. 그죠?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줄거 보세요. 조합원 자격. 이게 뭐죠? 자재예비설의 자, 이거요. 자재예비설 자자. 그죠? 자재예비설 자. 그러니까 요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관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3분의 2이다. 그러니까 자재예비설 정관 변경자가 나오면은 과반수에 과반수. 근데 자재예비설 확인해보고 자재예비설 나오면은 그때는 3분의 2다 그 얘기죠. 자, 맞는 편이죠. 4번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아니죠. 이사, 임원, 선임, 저를 봐요. 임원, 선임, 임원, 해임 있죠. 요거는 저를 보세요.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임원을 뽑고 해임하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서 합니까?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만. 여러분들 10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상가로 8번 뭐가 나옵니까? 대의원에 나오죠. 거기에 4번 보시면 4번 대의원에는 기역, 니은, 디귿 있죠.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보세요. 니은 조합 임원, 대의원 선임, 해임 이거 무조건 총회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끝에 보세요. 다만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선거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할 때는 단 조합장만 빼놓고 이사, 감사는 대의원 못하지만 보궐선거할 때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보궐도 무조건 총회에서 가능합니다. 보궐도. 그래서 그거 보시면 잘 나와 있죠. 5번 45번 5번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 이사. 여러분들 내가 전에 요 기억납니까? 이사란 말 나오면 이 있잖아요. 이사, 소라 이사다 이사. 기억나죠? 그죠? 이사 해놓고 중간에 3자 들어가고 5다. 그러니까 100명 초과 5명 5명 이상 100명 이하 3명 이상 그잖아요.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3명 이상은 100명 이하일 때 5명 이상은 100명 초과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100명 이하는 2명 이하가 아니고 3명 이상. 3명 이상 맞죠?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예.